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2020 타경 53,574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화읍 반촌리에 위치한 당진 롯데캐슬 아파트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은 25평, 감정가는 2억 2,700, 최저가는 1억 5,890만 원인데 2021년 3월에 낙찰이 한번 됐었는데 불허가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채무자 소유자가 변경 요청을 했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뭐 개인 회생을 하거나 했을 때 요청을 하는데 낙찰이 되고 나서 어쨌든 불허가가 떨어진 상태로 1년이 있다가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와 협의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감정 시점은 2020년 6월 23일로 2억 2,700에 감정이 되었었는데 크게 막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건물 현황을 보시면 보존 등기일은 2012년 6월 11일 반촌리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10층, 전용 면적은 25평.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및 식당, 발코니 등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전입일이 2018년 3월 2일 권리자가 있으신데 주거 임차인이 있으시지만 현장 방문 시 폐문 부재 중이고 안내문을 투입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어 동거인을 일용 임차인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임차인이든 가족이든 동거인이든 상관없어요. 이것보다는 말소기준권리가 더 빠르기 때문에 2018년 3월 2일 전입인데 말소기준권리는 2017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건물 등기 사항을 보시면 을구 3번에 설정된 2017년 6월 30일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그 밑으로는 모두 소멸되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물건 없이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물건 맹세서를 보시면 사건번호 2020 타경 53,574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매각물건 번호는 1번 작성일자는 20년 12월 21일 담임법관이 작성하셨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7년 6월 30일 근저당권이고 배당요구 종기일은 20년 11월 25일 임차인 현황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18년 3월 2일날 현황조사상 조사된 임차인이 있고요. 그 밑으로 비고란에 가처분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 지상권, 비고란 다 비어있는 100%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롯데캐슬 2012년에 입주한 애들이죠. 그 옆에 이편안이 1년 더 빠르고 앞쪽으로 기지실이 힐스테이트 1차, 2차 지금 푸르지오 새로 입주할 거는 24년 그렇게 입주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 뭐가 외벽이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고 제가 여기는 태안을 가거나 저쪽 서산 쪽 놀러 갈 때 그쪽으로 이렇게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애기랑 수도권에 어지간한 곳은 다 가봐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수목원 구경하러 괜찮더라고요. 여기 지나가는 길에 당진, 서산 다 지나서 가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향은 남동향이네요. 그죠? 롯데캐슬 실거주자분들한테 들었을 때 가장 이제 좀 약간 단점이라고 손에 꼽는 거 이제 주차.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주차가 도로가에 바로 되어 있죠. 딱 차단기 넘어가자마자 도로가에 쭈르륵 되어 있는 거 보시겠지만 주차가 되게 부족하고 아파트 단지 위로 이렇게 차도가 쫙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뛰어놀 수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가능하면 바로 게이트를 넘어가자마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는데 여기는 단지 안에서 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주차 부분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아요. 그거 말고는 조용하거나 주변에 하나로마트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107동이니까 여기죠, 여기. 롯데캐슬 어린이집 오른쪽으로 있는 여기 오른쪽 상단으로 삐져나온 타워형처럼 이렇게 빠져나온 얘가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 바로 오른편으로 하나로마트 엄청 크죠. 그러니까 마트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2018년에 여기 힐스테이트 2차 입주할 때쯤 돼서 제가 막 갔었거든요. 많이 자주 다니고 했었고 그때 이제 여기 힐스테이트가 왜 1, 2단지가 들어왔냐 여기 조금만 위로 오면 여기가
현대제철로예요. 현대제철로. 그래서 요거 타고 올라가면 바로 현대제철이랑 만나는 거죠. 여기가 현대제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쭉 이 길 타고 내려와서, 그래서 저 현대제철에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조금 한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근데 그렇게 치고는 지금 중학교가 안 보이죠. 여기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는 학교 다니기가 되게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진 롯데캐슬과 이편한 세상 사이길로 이렇게 쭉 나오면은 여기 스타벅스, 전에 한번 제가 당진 임장기 올려드렸을 때 여기 그때 무슨 행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차 줄이 엄청 많았던, 저희는 여기 착한 코다리 집에서 먹었었거든요. 먹고 이렇게 여길 따라 들어가서 그때 경매 물건도 같이 보고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일단 여기 안에서의 대장은 얘가 되겠죠. 당진 푸르지오 클라테르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2차가 그나마 더 신축이니까. 그리고 1차. 그 다음으로 롯데캐슬과 이편한 세상이 약간 한 500만 원 정도의 텀을 주고 롯데캐슬이 살짝 조금 더 앞서 있는, 아무래도 연식이 1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저기 당진 안쪽으로 수청지구 들어가시면은 이제 입주 계속 들어와요. 22년 6월 또 23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올 예정인데, 그 물건들이 이제 입주 물량 때문에 약간 뭐 흔들릴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통계 사이트들 있잖아요. 입주 물량 통계 사이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냐 적냐, 그런 걸로 보면은 앞으로 지금부터는 뭐 공급이 사실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해요.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구축은 좀 힘을 못 쓰는 상황. 신축이 어떻게 보면 여기 한라 비발디, 그리고 아래 중흥 S클래스나 뭐 이런 쪽들도 아직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저기 아이파크도 있고, 그랬을 때 기존의 구축에 있던 사람들이 신축으로 옮겨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축을 받아줄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당분간 구축은 많이 매물이 조금 쌓일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영향은 당연히 여기 있는 구축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보통은 여기 거주를 하시다가 당진 시내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거든요. 그냥 여기 잠깐 살았다가 여기 이제 출퇴근이 좀 편하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쪽에서 동쪽으로 더 가야 되신다거나, 출퇴근 일자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여기 계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살다가 뭐 당진 시내로 들어갈 거다 했는데 여기가 그냥 편해서 그냥 눌러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지금 2022년에부터 이제 계속 22년 23년 여기 앞에 24년까지 쭉 입주가 많든 적든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그거를 한번 버텨야 돼요. 얘들은, 구축들은 그걸 버티고 나면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 일단 그걸 한번 버텨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는 제가 예전에 입주할 때 2018년부터 쭉 봤었는데, 투자를 하려고 여기도 경매가 몇 번 나왔었으니까 투자를 하려고 많이 접근을 했었었는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에 입찰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금액에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할리라고는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한 4천 정도 올랐거든요. 4천에서 5천 정도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입주랑 약간 맞물렸을 때 물량이 조금이라도 쏟아지면은 이제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사실 다른 거 투자할 것도 많잖아요.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야. 이거에 목숨을 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이 시세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에 털 수 있는 금액대에 입찰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냐면, 제일 위에 초록색이 힐스테이트 2차예요. 가격.
그리고 밑에 검은색이 힐스테이트 1차. 자, 그리고 밑에 파란색이 이편한 세상. 우리가 지금 여기 4개 비교군 중에서는 제일 사실 낮거나 롯데캐슬과 비슷하다. 롯데캐슬을 살짝 처진 상태에서 쫓아오는 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이 롯데캐슬 34A평을 다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면 평소에 예전에 거래를 했을 때는 거의 뭐 요 정도 수준 비슷비슷했죠. 자, 4개가 다 거래가 된 날짜를 한번 볼게요. 20년 7월에 보면은 롯데캐슬이 2억 1,900, 이편안이 2억 1,325, 그리고 당진 힐스테이트 1차가 2,500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롯데캐슬과 이편안은 비슷비슷하고 앞으로 힐스테이트 1차가 한 4천만 원 차이 나죠. 그리고 2차랑 1차랑 또 차이가 한 3천에서 4천 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요쯤 와서 갑자기 힐스테이트 2차가 이제 살짝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당진 힐스테이트 2차가 당연히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2억 7천에서 2억 9,700으로 한 2천 뛰었죠. 근데 아직 롯데캐슬 애들은 2억 1천에서 약간 한 몇백 정도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21년 12월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힐스테이트 2차가 잠깐 뭐 하나가 지금 뭐 급매로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서 되게 싼 게 하나가 거래가 된 거죠. 근데 롯데캐슬과 이편한 세상은 한 소폭 상승했어요. 한 1,000에서 2천 정도. 그리고 당진 힐스테이트는 아까 원래는 우리랑 4천 차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2억 5천대였는데 2억 8천까지 올라왔고, 당진 힐스테이트 2차는 실제로는 3억 1천. 그러니까 아까 2억 8천에 최종적으로 거래됐던 당진 힐스테이트보다는 3, 4천의 갭을 벌려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진 힐스테이트 2차가 3억 중반대까지 안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롯데캐슬도 우리도 같이 쫓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갭만큼. 힐스테이트 당진 2차와 한 8천 정도 1억 안쪽으로 계속 그 갭을 유지하면서 쫓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당진 롯데캐슬이 2억 4천, 송악 이편안도 2억 3,700, 이 금액이 잘 쫓아 올라온 거예요. 제가 올라갔으니까 우리 아까 2020년을 봤을 때도 한 8천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1차와 4천, 1차와 2차 차이가 또 3천에서 4천이었으니까 지금도 8천 차이 나는 거거든요. 얼추. 그러니까 잘 쫓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힐스테이트가 올라가주면 얘도 올라가고, 약간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아파트들은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억 2천, 2억 3천, 세안꽃 투자가 2억 2천, 2억 3,500, 2억 3,500 저층, 2억 3,500 주인거주, 2억 3,500 전세 낀 매물 2억 3천. 그러니까 한 2억 3천 입주 가능한 것들 중에서 중층 이상인 것들은 한 2억 3,800, 4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호가일 뿐이에요. 실제로 거래가 된 걸 확인해야 돼요. 거래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2억 4천, 2억 2,900에서 2억 4천에 한번 뛰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현장에서도 2억 4천, 2억 3,500에 계속 입질이 오느냐, 현장을 투자자들이 많이 다니느냐, 2억 1천에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 되고, 2억 4천에 사서 2억 1천에, 그러니까 3천 갭,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포함하면 한 4천 갭 정도로 여기를 들어올 만한 곳이냐, 그 정도의 수익이 나냐, 이런 것들도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투자자니까. 그냥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요 물건도 그렇게 인기가 없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긴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일반 매매도 하고 하지만 경매 베이스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저층이 2억 2,700, 2억 3천 정도잖아요. 세안고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일반 물건으로 입주 가능한 거 명도 다 끝내가지고 한 2억 2천, 2억 2,500에 던질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돼.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 명의로 들어가면 많이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가져가도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 1억 9,800에 저 금액의 낙찰을 받아도 전세 세팅하고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2년을 가져가는 플랜도 괜찮고 뭐 사업자를 이용하거나 법인을 이용하거나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공시 전세를 맞추지 말고. 그래서 일반 매매라면 갭투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2억 3천에 사서 2억 1천에 전세를 맞추고 그래서 잔금을 조금 치를 수 있긴 한데 경매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 잔금을 쳐야 되잖아. 그래서 여긴 비교제니까 아무리 내가 주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60% 대출 받고 나머지 잔금을 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법인이든 사업자든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잔금을 친 김에 전세를 맞추지 말자 이거죠. 전세를 맞추지 말고 그냥 공실로 갖고 있다가 천천히 내놓는 거예요. 명도가 되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당연히 여긴 실수요자들이 그래도 만족하면서 사는 곳이거든요.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바로 옆에 하나로마트도 있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언덕이 있다라는 약간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것도 살다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는 못 사니까요. 다 좋으면 좋긴 하지만 그랬을 때는 2억까지 입찰을 할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2억 4천의 거래가 하나가 터졌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고 움직여야죠. 그래서 2022년, 23년, 24년까지 작은 규모로 조금씩 계속 입주가 들어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이런 것들이 또 안 빠지면 가격을 내려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또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떨어지든 말든 딱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번 뭐 서산 당진 구경 간다 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한번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는 저 이전 회차 가격, 낙찰 가격을 넘기고 싶진 않아요. 잘 써야 1억 9천 초반 정도. 그 정도면은 제가 딱 수익을 남겨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투자금도 뭐 적당히 넣고 단기간에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1억 9천 초반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금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상황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약간의 공급이 있음에도 약간 부담스러운 제가 현장을 가서 느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한 동네였어요. 조용한 동네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들어와서 실거주랑 같이 붙어주지 않는 이상은 크게 막 급등을 하는 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투를 보시는 분들은 뭐 2억에 사셔서 전세를 2억 1천에 맞추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거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내가 수도권에 아니면 다른 곳에 내 사는 곳에 뭐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아니면 내가 사는 것들을 팔아야 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면은 또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뭐 마실 간다 느낌으로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정도면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금액이 저는 1억 9천 초반. 오히려 이 물건을 보다가 보니까 앞에 프루지오 클라테르 그 물건의 분양권이 지금 피가 뭐 500짜리도 있고 1000짜리도 있고 뭐 물론 뭐 다른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게 조금 지금 저는 더 저렴해 보여요. 3억 3천 뭐 3억 5천 이렇게 하는데 수청지구 앞에 한라비발디 그게 지금 3억 5천을 찍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입지는 사실 뭐 당진 시내가 훨씬 더 좋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브랜드고 신축 24년에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500에 사서 한 1500, 2000 뭐 요 정도에 털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게 오히려 투자 자금 대비 더 괜찮은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 없고 분양권으로 지금 피가 그렇게 많이 붙지 않은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서는 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물건을 한번 더 보시고 2022년 3월 15일이 입찰 그러니까 입찰 11일 남았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하셔서 조사해 보시고 멀지 않아요. 당진은 멀지 않아요. 막 목포 갔다 오고 거제 갔다 오고 하니까 당진 정도는 그냥 뭐 앞마당처럼 느껴져요. 저한테는.
그래서 한번 꼭 다녀와 보시고 분위기 느껴보시고 단지 안에 차 대고 조금 걸어보시면 이제 약간 등산하는 느낌이 나기도 해요. 언덕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단지 안엔 되게 조용하고 조용하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로마트가 가까이 있다는 건 또 정말 큰 장점이고. 그래서 현장 한번 꼭 느껴보시고 분위기 한번 또 물어보시고 공인중개사 분들과 이야기도 해보시고 매물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물건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2020 타경 53,574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소재지는 충청남도 당진시 송화읍 반촌리에 위치한 당진 롯데캐슬 아파트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은 25평, 감정가는 2억 2,700, 최저가는 1억 5,890만 원이니까 충분히 쓸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맥시멈으로 1억 9,300 정도를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는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리미트를 정해드린 거고 그 밑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힐스테이트 2차처럼 5년 안쪽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지를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상. 근데 여기 롯데캐슬에는 그렇게까지 막 쓰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네, 꼭 입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